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채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똑똑해져서 이제 수업 결과물도 채점하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의 결과물이 한 페이지일 때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 페이지가 됐을 때도 과연 그 채점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적용해 보시는 그 온라인 책 만들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결과물은 학생들이 그 교과와 관련된 인물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인물을 분석해내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의 결과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이 이제 한비자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첫 장은 이제 책의 겉표지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장 넘어가면서 키워드와 키워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이미지 넣기, 네, 이런 식으로 2, 3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페이지에서는 또 유튜브가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마지막 5페이지에서는 메타포라 그래가지고 비유하기입니다. 근데 그냥 비유하기가 아니고 은유적 비유하기. 그런 은유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사고력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평가가 단순 책 만들기가 아니라 논술형 평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사고력을 발휘해서 그 인물을 무엇인가에 빗대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빗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역사인물 탐구 평가였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공지능에게 채점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채점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생님께서 채점 기준을 정확히 안 주시면 무슨 일을 할지 본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채점 기준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가와 관련된 채점 기준표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자료 소개하기, 인물 이름 시대상 반영하기, 인물의 업적 논하기, 인물 메타포, 그리고 인물 빙의하기.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그 빙의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빙의가 없으면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자료를 긁어다가 그대로 자기가 한 것처럼 붙여넣기 하고 제출을 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학생 스스로 교육적으로 학습 방면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빙의학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1인칭 시점으로 표현하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 인물이 돼서 그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채점 기준표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 표 그대로 이해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치 있는 자료, 인물 빙의하기 등등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고 PDF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작해 주신 채점 기준안 인공지능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되죠. 채점 기준안대로 채점하고자 한다. 아래 자료 참고해서 잠시 기다려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먼저는 20점 맞은 학생의 그 작품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한 거고요. 이 학생은 묵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요. 그래서 왜 4점 만점에 각각 5개 항목에서 4점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결과물은 이제 한비자, 중국 사상가 한비자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 거고요. 어떤 만점이 아니고 이제 18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점이 아쉽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유튜브 영상 한 개가 누락이 되었다. 이 부분을 지금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 조건 중에 유튜브 영상을 같이 연결할 것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을 시킨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인물의 업적을 논할 때는 그 4가지 이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채점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학생의 작품에 유튜브를 연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살펴본 거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이 학생은 유튜브 연결을 잘 해냈던 겁니다. 이게 아마 PDF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요거를 그림으로만 인식하고 유튜브 자료일 거라는 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한 채점을 하는 것, 우리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지만 역시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점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채점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자체 수정을 하고 점수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학생들 모든별 온라인 지면 토론, 글쓰기 토론으로 진행했던 그런 최종 개인의 의견을 묻는 글쓰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학생들이 했던 거는요, 모든별로 에듀테크를 통해서 1모듬과 2모듬을 나눠서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글을 쓰면서 서로 말하듯이 토론하는 이제 그런 수업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모듬의 생각으로 토론을 하는 거니까 개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모든별 평가였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찬반을 나타내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역량을 보고 싶었던 평가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인데요.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기 싶었고요. 학생들이 중국 하면 싸구려 물건이나 만드는 그런 좀 후진국으로 보는 듯한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발전된 국가고 또 우리 이웃 국가로서 이런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동반자 관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태도를 좀 길러주고 싶어가지고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수행평가 전에 학생들은 KBS 뉴스에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시청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업이 이어졌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화면 보시면 학생들은 이제 찬반의 근거를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근거 2가지를 쓰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찬반에 대한 학생들이 토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론 후에 자기의 이제 주장을 담은 글쓰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찬반에 대한 표현 정도는 중국어라면 어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설정을 했던 거고요. 학생들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 후에 근거 2가지를 논하면 되겠죠. 네, 이 학생 작품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면인식 기술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범죄 용의자들을 보다 빠르게 추적,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2번째 이유는 이 기술이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실종사고 등의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등 사람의 편의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2가지 근거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요, 우리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돌아보고 또 이 학습 상황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깨닫는 점이 뭐지? 이걸 살펴보는 게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뭔지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네, 학생의 느낀 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알아보며 기술의 양면성에 관하여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기술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제도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직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이 기술이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것을 보며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 네, 사실은 이 수업을 기획한 저의 의도는 지금 이 학생이 말한 이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후진국 취급하고 열등하게 보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실상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학생은 이런 그 영상도 보고 또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생각도 표현해냈지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또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지점들, 이제 채점을 또 인공지능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게 채점을 맡겨볼 건데, 역시 중요한 것은 똑똑한 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이죠. 인간이 얼마나 명확하게 채점 기준을 주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그거에 따라 채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인공지능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똑똑해야 인공지능이 그거를 바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채점 기준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학습 내용 내면화, 개인 논술 지점, 그리고 관련 어휘 표현하기. 아까 이 관련 어휘는 외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표현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논술에서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에 넣었던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제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평가 계획서 받게 된 거죠. 네,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됐고요. 이거에 따라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제공했을 때 지금 보신 그 자료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학생 결과물을 제공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이렇게 줬고요. 학습 내면화, 개인 논술, 각각 어휘 표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했고 그 이제 세부 분석과 피드백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 점수가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 이런 근거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 의견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그 채점 능력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살펴봤고요. 한 페이지짜리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그 평가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거를 분석하면서 피드백 지점까지 제공하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소스는 우리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그 채점 기준표였다. 이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평가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수업의 모습 자체잖아요. 그 수업 자체가 학생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져야 단순히 점수상의 이런 인공지능의 기록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기부 기록될 때도 더 알찬 그 학생의 역량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채점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정확하게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